가뜩이나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탄핵 정국에 또 다른 대형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 요구를 뿌리치고 오늘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자 민주당이 즉각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를 선언하고 나선 건데요. 민주당이 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강행할 경우 그야말로 국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커서 성탄 전야에 정치권은 극심한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까지 한덕수 대행이 이 내란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이 탄핵에 돌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오늘 오전 이 한 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결국 한 대행 이 두 특검법을 모두 이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최후 통첩에 반기를 들었는데요. 이 특검법 처리같이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은 여야가 먼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그런 소신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 사실상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한덕수 대행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대행은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 우원식 국회의장 역할론에 기대를 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 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길 간절히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 국회로 공을 돌리면서 애둘러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이런 한 대행의 지적 그리고 호소를 묵살하고 탄핵을 강행할 분위기입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탄핵 절차로 바로 개시하겠다며 이 국무총리 탄핵인 만큼 일반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당내 검토를 거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잠시 후인 2시부터 비공개 최고위가 예정되어 있고 곧이어 3시부터는 비상의원총회도 열립니다. 관련해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미 한 대행 탄핵을 결심한 상태라면서 의총 전에 최고위 지도부와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도 짚어드린 대로 한 대행 여야 합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출범도 하기 전부터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 내란 잔부를 완전히 진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발언으로 인해서 여야정 협의체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좀 있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이 같은 민주당의 탄핵 위협에도 내란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결심하지 못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유, 결국 두 법안 모두 위헌성이 크다 이런 인식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당할 때 당하더라도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 헌법 수호자의 역할은 제대로 하겠다는 한 대행 나름의 소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강조한 건 국회가 두 법안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이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판단과 소신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상태로는 내란과 김건희 특검법 모두 위헌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한 대행은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시키고 야당만 추천권을 갖는 부분이 위헌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야권을 중심으로는 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판단 사건 관련 특검에서도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행사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반론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대행은 이미 지난달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엔 여야 대표 간의 합의가 있었고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해당 특검법안 통과에 참여했지만 이번엔 여당이 원천 배제되는 등 상황이 다르다며 위헌성을 거듭 강조했었고요. 실제 당시 헌재 결정문을 봐도 여야 합의의 중요성을 적시한 대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 예결위에서 나온 한덕수 대행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야가 다 투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최순실 씨가 헌법 소원을 낸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습니다. 위헌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여야 대표가 이 법에 대해서 공동 발의를 했기 때문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그리고 여야가 대표 발의한 바가 없고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특검 임명권을 삼권 분립에 의한 거를 침범하고 이거는 바로 위헌이다. 그 절차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절차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 역사상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그런 일방적 특검 지정법은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요, 국회에서 이 특검법 위헌성을 제거해달라 이렇게 지금 바라고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 사례를 들어서 여당을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한 그 현재의 특검법도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리실은요, 박 전 대통령 사건 특검법은 당시 여야가 사실상 합의해서 통과시킨 점, 이 점을 들어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맞서고 있고요. 또 저희가 당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때 그 판결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 최순실 씨, 그러니까 최서원 씨죠. 최서원 씨가 당시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위헌 제청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판결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요.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당시의 여당을 말하는 거죠.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 입법 과정에 참여를 했다. 그리고 추천권자, 그러니까 특검 후보의 추천권을 말하는 겁니다.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등도 표결을 통해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시의 헌재는 당시 여당이 추천권을 갖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의 법안에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합헌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총리 대행의 생각과, 그러니까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의 생각과 민주당의 생각이 여기서 지금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적인 합헌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특검의 추천권을 어떻게 정할지는 국회의 완전한 재량 사항이다. 두 번째, 사건의 특수성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은 이해 충돌의 관점에서도 맞다는 것이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후보를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이게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외에 특검법 조항 자체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다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처리됐기 때문에 합헌이고 합의가 없었다고 하면 헌법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는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 판시를 하면서 여야 합의가 있었고 당시 여당이 이 추천권을 위임한 거로 볼 수 있다는 측면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게 없으면 여당 추천권이 배제된 특검이 위헌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 측면만을 강조해서 특검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한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그 2016년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법 당시와 지금 상황이 좀 다르죠.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그 특검 추천권을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합의로 당시에 특검법이 제정이 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더라도 그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었던 것이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로서는 본인의 논리적 일관성을 견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상당히 클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김건희 특검법이 올라갔을 때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
제2요구권 행사를 대통령께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건의했던 사유가 특검 추천권 등등의 이유로 이것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재 결정문을 보면 위헌의 의심이 있는 경우 또 입법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은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위헌의 의심뿐만 아니라 입법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 제2요구권을 행사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라면요, 한덕수 대행이 쉽사리 민주당 뜻을 따라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끝내 한 대행의 탄핵을 밀어붙일 것이냐, 이제 이게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요. 결국 탄핵 소추를 최종 의결할까지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엄청난 역풍의 가능성, 이걸 또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과연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주목해 봐야 할 듯 싶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이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한덕수 대행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 역풍을 의식한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한 대행 탄핵 절차를 즉시 개시하겠다고 했죠. 그 이후 이재명 대표의 이 구체적인 의중은 아직까지는 전해지고 있진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탄핵을 즉시 개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국정 안정을 챙기는 형태로 이른바 이 배드캅, 굿캅 전략이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굿캅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한덕수 대행 탄핵 강행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 저희도 몇 차례 지적을 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을 할 경우 국정이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테고요. 또 앞서 미국 국무부 장관이 아시아 태평양 이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행의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면서 이 공식적으로 신뢰를 보낸 상황, 이것도 이제 대외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혹시나 이 조기 대선 전국으로 가게 될 경우 이 중도층 표심까지 잡아야 하는 이재명 대표의 이 대선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